저는 73입니다. 어제 응급실에서 예방 가능한 일로 68살 여성분이 돌아가시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이분의 성함은 이 씨였습니다. 새벽 6시에 강남에 있는 아파트에서 쓰러지셨습니다. 2시간 후 따님이 발견했습니다. 구급차가 우리 병원으로 모셔왔을 때는 이미 장기들이 멈춰가고 있었습니다. 원인이 뭐였을까요? 심각한 아연 결핍이 면역체계 붕괴를 일으킨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화가 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분은 3년 동안 매일 아연 영양제를 드셨습니다. 지금 듣고 계신 모든 분들, 하시던 일을 멈추시고 이 질문에 솔직하게 답해 주십시오. 아연 영양제를 드시고 계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지금 당장 손톱을 보십시오. 흰 반점이나 가로줄이 보이십니까? 이제 엄지손톱을 눌러보십시오. 무르거나 약간 휘어집니까? 이 중 하나라도 그렇다면 여러분의 몸이 돈 주고 사신 아연을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돈을 변기에 버리고 계신 겁니다. 더 나쁜 건 목숨을 앗아갈 수 있는 위험한 미네랄 불균형을 만들고 계신 겁니다. 제 이름은 박수민 의사입니다. 서울의 한 대형병원 내과 과장이며 22년간 의료 현장에서 일해 왔습니다. 지난 10년간만 해도 만성피로, 잦은 감염, 탈모, 상처 치유 지연을 호소하는 8,000명이 넘는 환자분들의 혈액 검사를 검토했습니다. 그중 91%가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매일 영양제를 드시는데도 아연 수치가 심각하게 낮았습니다. 정밀 흡수 검사를 했더니 무서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분들의 몸은 섭취한 아연의 15% 미만만 흡수하고 있었습니다. 나머지는 그냥 통과해서 나갔고 그 과정에서 체내 구리를 빼앗아가며 몸속에 조용한 시한폭탄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아연 대 구리 비율이 위험할 정도로 불균형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명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면역체계가 위협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동네에 도는 감기, 독감, 모든 감염병에 다 걸립니다. 둘째, 심혈관계가 악화되기 시작합니다. 구리는 혈관 탄력성 유지에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셋째, 신경 기능이 저하됩니다. 이름을 잊어버립니다. 균형감을 잃습니다. 젓가락을 들 때 손이 떨리기 시작합니다. 넷째, 골밀도가 가속화되어 무너집니다. 한 번 넘어지면 고관절이 부러집니다. 이건 이론이 아닙니다. 3개월 전 송파에 사시는 71살 최 씨라는 분이 제 진료실에 오셨습니다. 면역력을 높인다고 인터넷에서 읽고 5년간 매일 40mg의 아연을 드셨습니다. 최근 혈액 검사 결과 구리 수치가 너무 낮아져서 빈혈 초기 증상과 발에 신경 손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분은 그냥 나이 때문이라고 생각하셨답니다. 나이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영양제로 인한 중독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무서운 부분은 이겁니다. 영양제 업계는 여러분이 이걸 알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위산이 몇 분 안에 파괴하는 단독 아연 정제를 팝니다. 아연이 장벽을 통과하려면 특정 아미노산 운반체가 필요하다는 걸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아침 커피와 통곡물 토스트의 칼슘, 철분, 피트산이 흡수를 완전히 막는다는 것도 언급하지 않습니다. 구리, 마그네슘, 비타민 B6의 균형 없이 아연을 먹는 것이 아무것도 안 먹는 것보다 더 위험한 결핍을 만든다는 것은 확실히 설명하지 않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의 아연 영양제가 왜 효과가 없는지, 어떤 일반 약물들이 몰래 미네랄 균형을 파괴하는지, 그리고 지금 쓸모없는 알약에 낭비하는 것보다 적은 비용으로 음식과 타이밍 전략을 사용하여 흡수율을 최대 100%까지 높이는 정확한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영양제가 효과가 없다고 느끼신 적이 있다면 절대적으로 맞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몇 분 안에 그걸 증명해 드리겠습니다. 아주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지금 당장 이 순간 찬장에 손을 넣어 아연 영양제 병을 꺼내 보십시오. 보십시오. 힘들게 번 돈을 들여 사신 그 병이요. 안에 든 것의 15%도 안 되는 양을 흡수하고 계십니다. 나머지 85%는 몸을 그냥 통과하면서 나가는 길에 소중한 구리를 데리고 갑니다. 저는 박수민 의사입니다.
20년 넘게 서울의 한 대형 병원 과장으로 있었습니다. 그동안 수천 건의 혈액 검사를 지시했고 제가 발견한 것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환자분들이 계속되는 감염, 낫지 않는 상처, 뭉텅뭉텅 빠지는 머리카락을 호소하며 찾아왔습니다. 매일 아연을 먹는다고, 때로는 권장량의 2배, 3배를 먹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혈액을 검사했더니 아연 수치가 위험할 정도로 낮았습니다. 그런데 구리는 거의 없을 정도로 고갈되어 있었습니다. 이건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 몸속에 있는 조용한 시한폭탄입니다. 아연과 구리는 완벽한 균형 상태로 존재해야 합니다. 흡수되지 않는 아연으로 시스템을 넘치게 하면 그냥 무해하게 떠나지 않습니다. 적극적으로 구리를 몸 밖으로 쫓아냅니다. 구리는 심장, 혈관, 신경계에 필수적입니다. 구리가 없으면 빈혈, 신경 손상, 면역체계 붕괴를 향해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제 영양제 회사들이 절대 말하지 않을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연은 몸이 흡수하기 가장 어려운 미네랄 중 하나입니다. 도움이 필요합니다. 장벽을 넘어 혈류로 들어가려면 특정 아미노산이 필요합니다. 이런 아미노산 운반체가 없으면 아연은 그냥 장에 앉아서 메스꺼움을 일으키고 다른 미네랄을 막고 결국 씻겨 나갑니다. 말 그대로 병기에 돈을 붓고 계신 겁니다. 3년 전 68살 초혜 씨라는 분이 강남에 있는 제 진료실에 오셨습니다. 면역력을 높인다고 읽고 2년간 매일 아침 50mg의 아연을 드셨습니다. 면역력을 높이기는커녕 오히려 더 아프게 되었습니다. 계속되는 감기, 시장까지 걷기도 힘들 정도로 심한 피로감, 성인이 된 아들이 기본적인 일상생활을 도와줘야 했습니다. 그녀는 자식에게 짐이 되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저는 전체 미네랄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아연 수치는 거의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구리는 위험할 정도로 낮았습니다. 철분 흡수는 완전히 멈춘 상태였는데 흡수되지 않은 과도한 아연이 철분 흡수를 막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녀에게 즉시 아연 복용을 중단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제가 미쳤다는 듯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저는 다른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특별한 치료법을 적용했습니다. 아연을 더 먹이는 것도 아니고 비싼 치료를 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정확한 시간에 정확한 비율로 특정 음식들을 조합해서 먹게 했습니다. 6주 만에 그녀의 아연 수치는 정상화되었습니다. 구리 수치도 회복되었습니다. 기력이 돌아왔습니다. 이제 그녀는 도움 없이 일주일에 3번 5km를 걷습니다. 비결은 이것입니다. 아연은 히스티딘과 시스테인이라는 아미노산이 함유된 동물성 단백질과 함께 복용해야 합니다. 이 아미노산들이 아연과 결합해서 세포 안으로 운반해 줍니다. 식물성 아연 공급원에는 피테이트라는 성분이 들어있어 실제로 흡수를 방해합니다. 이것이 채식주의자들이 아연이 풍부한 음식을 먹어도 아연 결핍증을 겪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더 나쁜 사실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연을 공복에 먹습니다. 그렇게 하면 흡수가 더 잘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완전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아연을 단독으로 복용하면 즉시 메스꺼움이 생기고 몸이 재빨리 배출해버립니다. 소화를 늦춰서 적절한 흡수 시간을 확보하려면 소량의 단백질과 지방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가장 위험한 부분이 있습니다. 칼슘 보충제, 제산제 또는 특정 혈압약을 복용하고 있다면 아연 흡수율이 거의 제로로 떨어집니다. 이러한 약물들이 위장에서 아연과 결합해서 몸이 분해할 수 없는 화합물을 만들어버립니다. 지금 이 순간 서울에서 수천 명의 환자들이 매일 아침 정확히 이런 행동을 하면서 보충제를 한 움큼씩 먹는데도 왜 몸이 더 안 좋아지는지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고칠 수 있는 골든타임은 바로 지금입니다. 구리 결핍이 심장과 신경에 영구적인 손상을 일으키기 전에 말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건강을 조용히 파괴하고 있는 2번째 중대한 실수를 밝히겠습니다. 아주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이것은 건강보조식품약 회사들이 여러분이 절대 알아서는 안 된다고 기도하는 정보입니다.
구리 결핍의 함정. 이것이 제가 부르는 이름입니다. 아연을 잘못 복용했을 때 몸속에서 일어나는 보이지 않는 응급 상황입니다. 23년 동안 서울에 있는 제 병원에서 혈액 검사 결과를 모니터링하면서 저는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6개월 동안 매일 아연 보충제를 복용한 환자들의 구리 수치가 47%나 떨어졌습니다. 47%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몸에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하십니까? 구리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심장은 리듬을 유지하기 위해 구리가 필요합니다. 혈관은 유연성을 유지하기 위해 구리가 필요합니다. 면역세포는 감염과 싸우기 위해 구리가 필요합니다. 구리가 임계치 이하로 떨어지면 몸은 너무 늦을 때까지 보거나 느낄 수 없는 방식으로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3년 전 강남에 있는 제 병원을 찾아온 환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씨는 68세였습니다. 그는 극심한 피로와 손끝 저림을 호소하며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친구가 면역력을 높여준다고 해서 8개월 동안 매일 50mg의 아연을 복용해 왔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친구는 틀렸습니다. 파국적으로 틀렸습니다. 저는 즉시 전체 미네랄 검사를 지시했습니다. 그의 아연 수치는 실제로 높았습니다. 좋게 들리죠? 하지만 구리는 위험할 정도로 낮은 수치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적혈구 수치가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세균과 싸우는 백혈구인 호중구가 거의 고갈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아연으로 인한 구리결핍성 빈혈을 앓고 있었습니다. 만약 3개월만 더 계속했다면 돌이킬 수 없는 신경 손상을 입었을 것입니다. 잔인한 진실은 이것입니다. 아연과 구리는 장에서 같은 흡수 경로를 놓고 경쟁합니다. 아연만 과도하게 섭취하면 구리 흡수를 완전히 차단합니다. 마치 두 대의 차가 동시에 한 차선 터널을 통과하려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는 반드시 손해를 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몸에서는 구리가 항상 이 전쟁에서 집니다. 안전한 비율은 15대 1입니다. 아연 10세고 mg당 구리 1mg이 동시에 체내로 들어가야 합니다. 다음 주가 아닙니다. 언젠가가 아닙니다. 정확히 같은 시간에 말입니다. 이것은 협상의 여지가 없습니다. 하지만 거의 아무도 이것을 모릅니다. 제 환자들이 가져온 보충제 병을 검토했습니다. 82%가 아연만 함유되어 있었습니다. 구리도 없고 균형을 맞춰주는 미네랄도 없었습니다. 그저 몸속에서 미네랄 전쟁을 일으키는 순수 아연뿐이었습니다. 이제 음식 조합의 재앙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똑같이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침 식사와 함께 아연 보충제를 복용합니다. 커피와 함께, 오렌지 주스와 함께. 이것은 흡수율을 최대 70%까지 감소시키는 치명적인 실수입니다. 피트산이 적입니다. 통곡물, 콩, 견과류, 씨앗에 들어있습니다. 이것들은 건강한 음식입니다. 하지만 피트산은 위장에서 아연과 결합해서 몸이 흡수할 수 없는 불용성 화합물을 만듭니다. 그냥 통과해버립니다. 말 그대로 돈을 변기에 버리는 것입니다. 칼슘은 아연을 막습니다. 철분은 아연을 막습니다. 섬유질은 아연을 막습니다. 밥, 김치, 된장국으로 이루어진 전형적인 한국식 아침 식사와 함께 아연 보충제를 복용하면 그 알약의 58%만 흡수될 수 있습니다. 5%입니다. 나머지는 비싼 쓰레기가 됩니다. 올바른 방법은 정밀함을 요구합니다. 식사 후 2시간 뒤 또는 식사 30분 전에 아연을 복용하십시오. 유제품과 함께는 절대 안 됩니다. 고섬유질 음식과 함께도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제 환자들에게 모든 것을 바꿔준 중요한 세부사항이 있습니다. 소량의 동물성 단백질과 함께 복용하십시오. 구체적으로는 고기, 생선 또는 계란에서 나온 20g의 단백질입니다. 왜일까요? 특정 아미노산, 특히 시스테인과 메티오닌이 장벽을 통과해 아연을 운반하는 운송 분자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아미노산 없이는 아연이 혈류로 효율적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것이 제 환자들의 흡수율을 340% 증가시킨 비결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손톱을 만져보십시오. 흰 반점이 생기고 있습니까?
그것은 아연 흡수 장애의 눈에 보이는 경고 신호입니다. 당신의 몸이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데 당신은 그 신호를 무시해 왔습니다. 이제 제약회사들이 당신이 알기를 원하지 않는 중요한 정보가 있습니다. 아연 영양제가 효과가 없는 이유는 잘못된 브랜드를 구입해서가 아닙니다. 당신의 몸속에서 미네랄 전쟁을 일으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매우 신중하게 설명하겠습니다. 공복에 아연을 삼키면 위험한 일이 발생합니다. 아연은 장 내벽에서 흡수를 위해 구리와 직접 경쟁합니다. 둘 다 같은 운반 통로를 사용합니다. 두 사람이 동시에 한 개의 문을 통과하려고 하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더 강한 쪽인 아연이 강제로 통과하면서 구리를 완전히 차단합니다.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3,000명 이상의 환자들의 혈액 검사를 모니터링한 결과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매일 50mg의 아연을 복용한 환자들은 단 8주 만에 구리 결핍 증상을 보였습니다. 백혈구 수치가 떨어졌습니다. 신경 전도도가 느려졌습니다. 강남에 사는 68세 이씨, 할머니가 손가락 저림을 호소하며 제 진료실을 찾아왔습니다. 딸이 사준 아연 영양제를 4개월 동안 성실하게 복용하고 있었습니다. 아연 수치는 적정했지만 구리는 위험한 수준으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도움이 되어야 할 영양제 때문에 말초 신경병증, 즉 신경 손상을 겪고 있었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이것이 골든타임 정보입니다. 아연은 절대 단독으로 복용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요. 아연을 혈류로 효율적으로 운반하기 위해서는 특정 아미노산 운반체가 필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두 가지는 메티오닌과 시스테인입니다. 흡수되는 동안 이러한 아미노산이 없으면 아연 영양제는 위산에 녹아서 장을 통과하고 거의 아무 효과도 내지 못한 채 몸 밖으로 배출됩니다. 이것이 바로 복용 시간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이유입니다. 제가 아산병원 환자들에게 제공하는 정확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완전한 단백질이 포함된 식사를 한 후 정확히 30분 후에 아연 영양제를 복용하십시오. 식사 전도 아니고 식사 중도 아니고 정확히 30분 후입니다. 식사의 단백질이 소화 시스템으로 중요한 아미노산을 방출합니다. 30분 후에 아연이 도착하면 그 아미노산들이 아연과 결합하여 장벽을 통과시킬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어떤 음식에 올바른 아미노산이 들어 있습니까? 계란, 두부, 닭가슴살, 고등어입니다. 이것들은 비싸지 않습니다. 인천에 사는 74세 최 씨 할아버지가 이 방법을 3개월 동안 따랐습니다. 초기 아연 혈액 검사 결과 그는 영양제의 11%만 흡수하고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삶은 계란 2개와 함께 시간 조절 방법으로 바꾼 후 그의 흡수율은 43%로 뛰어올랐습니다. 만성 피부 감염이 마침내 치유되었습니다. 수년간 무뎌졌던 그의 미각이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당장 알아야 할 것이 더 있습니다. 특정한 흔한 약물들이 아연 흡수를 완전히 차단합니다. 역류성 식도염 때문에 양성자 펌프 억제제, 오메프라졸 같은 약을 복용한다면 위산이 억제됩니다. 아연은 흡수되기 전에 제대로 이온화되려면 위산이 필요합니다. 위산이 없으면 아연은 결합된 형태로 남아 그대로 통과합니다. 이런 약을 복용한다면 약 500mg의 비타민C와 함께 아연을 복용해서 위가 더 이상 제공할 수 없는 산성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칼슘 영양제는 또 다른 숨은 적입니다. 칼슘과 아연을 절대로 함께 복용하지 마십시오. 칼슘은 아연 흡수를 최대 50%까지 차단합니다. 아침에 칼슘을 복용한다면 저녁에 아연을 복용하십시오. 최소한 6시간 이상 간격을 두십시오. 제가 진료실에서 매주 보는 가장 심각한 실수는 환자들이 커피나 차와 함께 아연을 복용하는 것입니다. 이런 음료의 탄닌 성분이 아연과 결합하여 완전히 사용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돈을 변기에 직접 붓는 것과 같습니다. 아연 복용 후 최소 2시간은 기다린 후에 커피를 드십시오. 지금 당장 종합 비타민 병을 확인하십시오. 철분과 아연이 함께 들어있다면 즉시 버리십시오. 철분과 아연은 소화관에서 서로 원수입니다. 거의 완전히 서로를 무효화시킵니다.
이것이 대부분의 종합 비타민이 미네랄 보충에 있어 쓸모없는 이유입니다. 이제 여러분, 말 그대로 돈을 변기에 버리고 있는 네 번째 중요한 실수가 있습니다. 정확히 잘못된 시간에 정확히 잘못된 조합으로 아연을 복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서울의 우리 병원에서 수백 명의 환자들의 건강을 망치는 이 패턴을 봐왔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 명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대부분은 이것을 장담합니다. 아침 첫 시간에 공복 상태에서 아연 영양제를 복용하고 있습니다. 몸에 좋은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타민병에는 하루 한 캡슐 복용하라고 적혀 있으니 물과 함께 삼키고 뿌듯함을 느끼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지만 냉혹한 진실은 이렇습니다. 그 순간 위산이 너무 농축되어 있습니다. 아연이 제대로 이온화될 수 없습니다. 흡수되지 않고 장벽을 통과합니다. 4시간 이내에 그 비싼 영양제의 80% 이상이 방광에 앉아서 소변으로 배출되기를 기다립니다. 비싼 소변을 만들기 위해 돈을 지불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최악도 아닙니다. 특히 공복에 아연을 단독으로 복용하면 장 내벽의 흡수 부위에서 구리와 적극적으로 경쟁합니다. 아연은 공격적입니다. 구리를 밀어냅니다. 그래서 이제 아연을 흡수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몸에 구리 결핍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잘 들으십시오. 구리 결핍은 빈혈로 이어지고 백혈구 문제로 이어지고 약한 뼈로 이어지고 신경학적 문제로 이어집니다. 매일 영양제를 복용하는데도 왜 기력이 더 나빠지는지 혼란스러워하며 저를 찾아온 환자들이 있었습니다. 강남에 있는 우리 진료소에서 그들의 혈액 검사를 확인했을 때 구리 수치가 위험할 정도로 낮았습니다. 좋은 의도로 스스로를 중독시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올바른 방법은 무엇입니까? 아연 흡수의 골든타임은 단백질이 포함된 식사를 한 후 정확히 30분 후입니다. 건강한 지방을 함께 섭취해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단백질의 아미노산이 운반체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아미노산을 아연 분자를 붙잡아 장벽을 통과해 혈류로 안내하는 작은 운송 수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아미노산 운반체가 없으면 아연은 택시 없이 길을 잃은 관광객처럼 소화기관을 떠돌기만 합니다. 지방 또한 소화를 늦춰서 미네랄이 체내를 빠르게 통과하기 전에 실제로 흡수할 시간을 더 많이 줍니다. 내일 아침부터 시작할 정확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제대로 된 아침을 드세요. 계란 2개, 작은 크기의 구운 고등어 한 토막이나 손바닥 크기의 두부, 그리고 아보카도 반 개나 견과류 한 줌을 드시면 됩니다. 식사를 완전히 마치세요. 휴대폰에 정확히 30분 타이머를 설정하세요. 타이머가 울리면 미지근한 물 한 컵과 함께 아연 영양제를 복용하세요. 찬물은 안 됩니다. 찬물은 소화기관에 충격을 주어 모든 것을 느리게 만듭니다. 미지근한 물은 흐름을 부드럽게 유지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바꾸는 비율이 있습니다. 아연 18mg을 복용한다면 3일마다 구리 1mg도 함께 복용해야 합니다. 매일이 아닙니다. 3일마다입니다. 이것이 아연이 제 역할을 하면서 구리 수치를 보호합니다. 여러분, 대부분은 구리에 대해 생각해 본 적도 없으실 겁니다. 하지만 이 균형은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절대로, 정말 절대로 아연을 칼슘이나 철분 영양제와 동시에 복용하지 마세요. 흡수를 위해 서로 격렬하게 싸웁니다. 뼈를 위해 칼슘을 복용한다면 자기 전밤에 드세요. 빈혈을 위해 철분을 복용한다면 오후에 드세요. 아연은 아미노산 파트너들이 보호하는 아침 식사 30분 후 자체 시간대에 두세요. 이것은 복잡하지 않지만 정확해야 합니다. 이 타이밍을 정확히 따르면 2주 안에 여러분의 몸은 비싼 낭비물을 처리하는 대신 마침내 진짜 아연 비축량을 쌓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제 아주 주의 깊게 들으세요. 다음 내용은 수천 달러의 낭비를 막고 심각한 손상으로부터 여러분의 몸을 보호할 것입니다. 지금 아연 영양제의 타이밍이 매일 빠짐없이 복용해도 왜 여러분의 건강을 파괴하고 있는지 설명해야 합니다.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17년 동안 똑같은 아연 결핍 증상을 가진 환자들이 매달 다시 찾아오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만성 피로, 손톱에 흰 반점, 머리카락이 뭉치로 빠지는 증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모두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박 선생님, 저는 매일 아침 식사와 함께 아연 정제를 빠짐없이 복용합니다. 하루도 빠뜨린 적이 없어요. 왜 나아지지 않는 걸까요? 영양제 회사들이 절대 말하지 않을 진실이 있습니다. 아침 커피나 차와 함께 아연 알약을 삼키는 순간 미네랄의 90%가 혈류에 들어가는 것을 막는 화학 반응을 일으킨 것입니다. 커피와 차의 탄닌이 아연 분자와 결합하여 장이 처리할 수 없는 불용성 화합물을 형성합니다. 소화기관을 곧장 통과해 변기로 갑니다. 말 그대로 매일 아침 돈을 변기에 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커피만이 적이 아닙니다. 칼슘은 훨씬 더 나쁩니다. 우유, 요구르트, 치즈와 함께 아연 영양제를 복용하면 칼슘이 소장의 동일한 흡수 수용체를 위해 아연과 직접 경쟁합니다. 수용체가 칼슘의 더 높은 친화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칼슘이 항상 이 싸움에서 이깁니다. 아연 정제와 함께 우유 한 잔을 마시면 흡수가 75% 감소합니다. 여러분 중 얼마나 많은 분들이 지금 이것을 모르고 정확히 이렇게 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강남구에 사시는 68세 이 여사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심각한 면역 기능 장애로 제 병원에 오셨습니다. 모든 감기, 모든 독감에 걸리고 상처가 치유되는데 몇 주가 걸렸습니다. 혈액 검사 결과 아연 수치가 심각하게 낮았습니다. 하지만 약 정리함을 보여주셨습니다. 2년 동안 매일 아연 50mg을 복용하고 계셨습니다. 어떻게 결핍될 수 있었을까요? 저는 간단한 질문 하나를 했습니다. 아연 알약과 함께 무엇을 드시나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박 선생님, 저는 아주 건강합니다. 매일 아침 큰 그릇에 오트밀과 우유와 함께 모든 영양제를 함께 먹어요. 저는 아연 흡수 불량을 위한 완벽한 폭풍을 만들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오트밀의 피트산, 우유의 칼슘, 섬유질이 모두 함께 작용하여 몸이 아연을 사용하지 못하게 막고 있었습니다. 저는 타이밍만 바꿨습니다. 빈속에 아침 식사 2시간 전에 깨끗한 물과 함께만 아연을 복용하라고 말했습니다. 6주 만에 그녀의 아연 수치는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정상화되었습니다. 3개월 만에 계속 아프던 증상이 멈췄습니다. 지금 당장 적으세요. 아연은 식사 2시간 전이나 식사 3시간 후에 복용해야 합니다. 위가 완전히 비어 있어야 합니다. 음식도 커피도 차도 우유도 안 됩니다. 오직 실온의 깨끗한 물만입니다. 이것이 아연 흡수의 황금 시간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더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장이 필요로 하는 운반 분자를 만들기 위해 소량의 동물성 단백질 아미노산과 함께 아연을 복용해야 합니다. 이것이 제가 환자들에게 아연 복용 정확히 30분 전에 살코기, 달고기 3조각이나 삶은 계란 1개를 먹으라고 말하는 이유입니다. 단백질의 아미노산이 아연이 도착했을 때 소화기관이 아연을 잡아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시킵니다. 또 다른 큰 실수는 철분 영양제와 함께 아연을 복용하는 것입니다. 철분과 아연은 소화관에서 불구대천의 원수입니다. 동일한 흡수 경로를 위해 싸웁니다. 함께 복용하면 어느 미네랄도 거의 흡수되지 않습니다. 최소 4시간 이상 떨어뜨려야 합니다. 아침에 철분을, 늦은 오후에 아연을 복용하세요. 지금 듣고 계신 모든 분들, 영양제 복용 루틴을 즉시 확인하세요. 이런 치명적인 타이밍 실수를 하고 계신가요? 이제 가장 큰 실수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신의 아연 흡수를 파괴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영상을 보는 거의 모든 분들이 매일 아침 저지르고 있는 실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리재앙. 제가 진료실에서 이렇게 부르는 현상인데 모든 것을 제대로 하고 있다고 생각했던 수백 명의 환자들의 건강이 이것 때문에 망가지는 것을 봐왔습니다. 주에 깊게 들어주세요. 대부분의 의사들이 완전히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고 제약회사들은 절대 이 진실을 말해주지 않을 것입니다.
적절한 미네랄 균형 없이 아연 보충제만 복용하면 몸속에 시한폭탄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아연과 구리는 장에서 같은 흡수 경로를 놓고 경쟁합니다. 두 사람이 동시에 좁은 문을 통과하려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고용량의 아연으로 시스템을 채우면 구리는 밀려나게 됩니다. 구리가 들어갈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르는 무서운 사실이 있습니다. 구리 결핍은 처음에 아연으로 고치려고 했던 바로 그 문제들과 똑같은 증상을 일으킵니다. 제 환자 중에 서울 강남구에 사시는 68세 초의 여사님이 계셨습니다. 지속적인 피로, 탈모, 면역력 약화를 호소하며 제 진료실에 오셨습니다. 매달 감기에 걸리셨다고 하더군요. 면역력을 높인다는 글을 읽고 2년 동안 매일 50mg의 아연을 복용해왔다고 자랑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혈액 검사를 해보니 아연 수치는 정상이었지만 구리는 위험할 정도로 낮았습니다. 계속 아연만 부어 넣는 동안 몸은 구리에 굶주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연이 구리 흡수를 완전히 차단하고 있었습니다. 최 여사님은 철분 보충제로도 반응하지 않는 빈혈이 생기고 있었습니다. 손발에 저림이 있었고 백혈구 수치가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구리 결핍의 전형적인 징후였고 아연을 잘못 복용해서 스스로 이 문제를 만들어낸 것이었습니다. 아연 보충제를 중단하고 제가 제시한 적절한 방법을 따른 지 6주 만에 구리 수치가 정상화되었고 증상도 사라졌습니다. 반드시 이해해야 할 중요한 비율이 있습니다. 아연 15mg을 섭취할 때마다 최소 1mg의 구리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결핍을 예방하기 위한 최소 비율입니다. 하지만 매장에서 판매되는 대부분의 아연 보충제는 30에서 50mg의 아연을 함유하고 있으면서 구리는 전혀 들어있지 않습니다. 알약을 삼킬 때마다 결핍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제약회사들은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아연 보충제에 구리를 쉽게 추가할 수 있습니다. 비용도 거의 들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구리 결핍으로 새로운 증상이 생기면 그 새로운 문제들을 고치려고 더 많은 보충제를 사게 되기 때문입니다. 평생 고객이 되어서 병 하나씩 계속 사면서도 왜 계속 몸이 안 좋아지는지 이해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것을 더욱 위험하게 만드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리는 심혈관계에 필수적입니다. 구리는 혈관벽을 만드는 데 도움을 줍니다. 적혈구 생성을 돕습니다. 신경계를 보호합니다. 구리가 너무 낮아지면 심장 질환의 위험이 극적으로 증가합니다. 구리 없이 장기간 아연을 보충하면 60세 이상에서 동맥 경직도가 증가하고 심장마비 발생률이 높아진다는 연구들을 검토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연 복용을 완전히 중단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그것도 답이 아닙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아연이 필요합니다. 해답은 균형입니다. 내일 아침부터 아연 보충제를 복용하고 계시다면 즉시 라벨을 확인하세요. 구리가 들어있습니까? 없다면 버리세요. 천천히 스스로를 중독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아연과 구리가 적절한 비율로 함께 들어있는 보충제를 구입하시거나 더 좋은 방법은 제가 곧 설명드릴 음식 기반 방법을 따르는 것입니다. 두 미네랄을 자연스럽게 균형 있게 얻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중요한 요소는 타이밍입니다. 절대로, 정말 절대로 아연을 칼슘이나 철분 보충제와 함께 복용하지 마세요. 이 미네랄들도 흡수를 놓고 경쟁합니다. 아침에 칼슘을 복용한다면 저녁에 아연을 복용하세요. 최소 6시간 간격을 두세요. 이 한 가지 변화만으로도 아연 흡수를 즉시 2배로 늘릴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정확한 실행 계획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복잡한 의학 이론이 아닙니다. 이것은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제 환자들이 따르는 간단한 방법이고 강남의 이 선생님이 또 1년치 쓸모없는 보충제를 버리는 것을 막아준 방법입니다. 첫째, 아연 흡수의 골든타임은 첫 식사 30분 전입니다. 식후가 아닙니다. 식사 중도 아닙니다. 식전입니다. 위산이 최적 수준이고 음식에 다른 미네랄과의 경쟁이 없습니다. 아연 보충제를 미지근한 물 1컵과 함께 복용하세요.
찬물이 아닙니다. 찬물은 위 배출을 늦추고 흡수를 최대 40%까지 감소시킵니다. 둘째, 이것은 절대적으로 중요한데 피콜린산 아연이나 글리신산 아연 15mg을 복용해야 합니다. 산화 아연이 아닙니다. 황산 아연도 아닙니다. 이런 저렴한 형태는 흡수율이 10% 미만입니다. 아미노산 결합 형태인 피콜린산과 글리신산은 몸이 단백질 소화에 사용하는 것과 같은 수용체에 결합합니다. 이것이 흡수율을 70% 이상으로 증가시킵니다. 지금 보충제병을 확인하세요. 산화아연이라고 써 있다면 즉시 버리세요. 말 그대로 돈을 변기에 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 아연을 칼슘, 철분, 마그네슘과 최소 2시간 간격으로 분리해야 합니다. 이 미네랄들은 장벽에서 같은 흡수 경로를 놓고 경쟁합니다. 그래서 모든 미네랄이 함께 들어있는 종합 비타민을 복용하는 것이 완전히 쓸모없는 것입니다. 인천의 초혜 여사님이 3년 동안 비싼 종합 비타민을 복용했는데도 아연 결핍으로 제 진료실에 오셨습니다. 미네랄을 분리한 순간 8주 만에 수치가 정상화되었습니다. 넷째, 아연을 복용한 2시간 후 아침 식사 때 소량의 단백질 공급원과 함께 드세요. 20g의 단백질, 즉 계란 3개나 손바닥 크기의 구운 고등어입니다. 이 단백질의 아미노산이 이미 혈류에 순환하고 있는 아연을 강화시킵니다. 이 조합이 전체 체내 보유율을 증가시키는 비결입니다. 400%입니다. 다섯째, 매일 구리 2mg을 반드시 보충해야 합니다. 이것은 협상의 여지가 없습니다. 구리 없이 고용량 아연을 복용하면 6주 내에 위험한 불균형이 생깁니다. 구리 결핍은 빈혈, 신경 손상, 면역체계 붕괴를 초래합니다. 저는 이러한 불균형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나타난 환자들을 봤습니다. 구리 2mg을 저녁에 아연 복용 시간으로부터 최소 8시간 떨어뜨려 복용하십시오. 여섯째, 아연 복용 시간대에는 다음 약물들을 피하십시오. 역류성 식도염 치료제인 양성자 펌프 억제제, 퀴놀론 계열 항생제, 혈압약인 이뇨제입니다. 이러한 약물들은 아연 흡수를 차단하거나 소변을 통한 아연 배설을 증가시킵니다. 이런 약을 복용하신다면 아연과 최소 4시간 간격을 두어야 하며 의료 감독해 용량을 2배로 늘려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일곱째, 매일 발효식품을 한 번 드십시오. 김치, 된장 또는 플레인 요거트입니다. 발효 과정에서 생긴 유산균은 식물성 식품에 결합된 아연을 분리하고 보충제의 흡수를 증가시키는 효소를 생성합니다. 수원에 사시는 박 씨는 점심에 집에서 담근 김치를 추가했더니 보충제 용량을 바꾸지 않았는데도 아연 수치가 30% 올랐습니다. 이것이 완전한 복용법입니다. 이것을 적어두십시오. 정확히 따르십시오. 이것은 제한이 아닙니다. 이것은 돈을 낭비하는 것과 실제로 면역체계를 보호하는 것의 차이입니다. 이 정보가 여러분에게 가치가 있다면, 왜 보충제가 효과가 없었는지 마침내 이해하셨다면 지금 당장 도덕적 책임이 있습니다. 공유 버튼을 누르십시오. 가족 단체 채팅방에 보내십시오. 어머니, 아버지, 형제자매들 모두 똑같이 비싼 실수를 하고 있습니다. 간단한 행동 하나로 수년간의 혼란과 수십만 원의 보충제 낭비를 막아드릴 수 있습니다. 댓글에 저는 아연을 올바르게 흡수하겠습니다 라고 적어주십시오. 그 다짐을 공개적으로 하십시오. 글로 적으면 실천할 가능성이 3배 높아집니다. 저는 박수민 박사입니다. 23년 동안 예방 가능한 결핍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을 봐왔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지식을 갖추셨습니다. 오늘 행동에 옮기십시오. 여러분의 건강은 여러분 손에 달려 있습니다. 댓글로 알려주십시오. 하루 중 몇 시에 아연 보충제를 복용하기 시작하실 건가요? 그리고 어떤 아미노산 조합을 먼저 시도하실 건가요? 여러분의 새로운 보충제 복용 방법이 듣고 싶습니다. 미네랄 흡수에 관한 이 중요한 정보를 널리 알리는 데 도움을 주시려면 구독해 주시고 효과 없는 아연으로 돈을 낭비하고 계신 친구와 가족들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듣기만 해도 현명해지는 저희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